자,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효용함수 할 때 x가 있고 y가 있는데 효용함수가 x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효용이 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요. y가 있어봤자 y가 증가해도 효용은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이 돼요. MRS를 본다라고 하면 MRS XY 할 때 여기가 빵이 되니까 여기 얼마 있겠지? MUX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려면 무차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효용의 증가 방향은 X가 증가해야지 이렇게 효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U0보다는 U1이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효용 함수가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영역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x가 만약에 작다면 그러면 효용 함수는 x 이렇게 될 거야.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 함수가 x면 무찰곡선은 이렇게 수직의 형태가 되겠죠. 이게 무찰곡선이야? 효용 함수야? 자, 근데 만약에 x보다 y가 더 작아요. 그 효용은 작은 게 y니까 y가 될 거고요. 그러면 효용 함수는 수평이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같을 때는 어차피 45도 선상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만약에 x랑 y가 같으면 이때는 x랑 y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같을 때니까 여기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짬뽕 합치려고 하는데요. 요거 두 개에만 우선 초점을 맞춰 보시죠.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되면 여기다 보조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보조선은 x랑 y가 같을 때가 되겠죠. 이쪽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영역은 x보다 y가 좀 더 큰 영역이 될 거고요. 이쪽 영역은 여기가 뭐 같은 점이면 여기는 y보다 x가 큰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럼 영역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저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x보다 y가 큰 영역이니까 이쪽 영역이야. 여기서 이제 수직인 거지.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지. 그리고요. 여기서는 x가 y보다 큰 영역에서는 수평. 이 x가 y보다 큰 영역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1 해도 되고 여기가 5 이렇게 보면 5이고 5가 될 때 이쪽은 더 커지니까 이렇게 수평 이렇게 됩니다. 같을 때는 당연히 여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형태 자체가 니은자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L자 형태다라고 하기도 하고 니은자 형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살짝 비틀어 가지고 똑같이 요거 맥스면 어떻게 될까요? 맥스면 역시 마찬가지야. 둘 중에 큰 게 전체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려 보시면은요. 요때는 이게 기역자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x, y 앞에 1 이렇게 있는 건데 만약에 효용함수가 이런 식으로 a, x랑 b, y다. 그럼 똑같이 쓰시면 돼. ax가 by보다 클 때 요렇게 아니면 ax보다 by가 클 때 같을 때 역시 L자인데 어디서 꺾이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기준이야. XY가 같을 때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효용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요거일 때 L자로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꺾여.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두 개 결합 비율입니다. AX랑 BY가 같을 때 이거일 때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요 정도 살짝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120페이지 한번 볼게요.
혐오제라고 해놨습니다. 응용. 혐오제는 이제 약간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 비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효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해서 레빗 교수랑 연구한 걸 살펴보니까 주택의 특성, 이게 집값이야. 집값.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 여기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뭐 건축 자재의 비용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무슨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뭐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가, 내가 뭐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 뭐 학원이 얼마나 잘 돼 있나, 이런 것들이 다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혐오 시설이나 등등 그런 게 있으면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두 번째 줄에 보시니까 주택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다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등등등 특성이죠. 이 헤도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헤도닉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요거를 연구를 해봤대요. 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달러, 재화는 좋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굿즈 해서 이거는 이제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지.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배드제라 할까? 배드 뭐 이렇게. 이건 이제 비재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비재화 아니면 여기서 나와 있는 혐오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유사한 주택들, 가령 동일한 건축 양식이고 동일한 외장재, 심지어는 도시구역 다 이게 나머지 다 똑같이 컨트롤 시키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자, 거기 뭐가 달라지는가 봤더니 침실이 하나 추가되면, 침실의 개수가 하나 추가되면 집값이 올라가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집도 더 커지니까 침실이 더 들어가고 그런가 보지. 거기 보니까 5% 정도 집값이 상승을 했대요. 자, 중한 냉난방 같은 거, 또 최신식 주방 이런 것들, 벽난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값을 추가될 때마다 옵션이죠.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올라가요. 당연하지. 근데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걸 우리가 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거 말고요, 다 플러스 관계야. 이건 좋은 거야. 그래서 굿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자, 편의시설 같은 거에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만큼 돈 낼 의사가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도 그건 내가 하면서 옵션을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다 재화야. 세 번째 달러. 자, 레빗과 사이버스는 주택 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게 발견됐대. 집의 연한, 이렇게 집의 연한, 올드한 정도, 이렇게 오래될수록 오래되면 효용을 떨어뜨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집값을 떨어뜨릴 겁니다. 뭐 지극히 별거 아닌 건데, 아무튼 이렇게 원론적인 별거 아닌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실생활에 유용하게 경제학자들이 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집의 연한이 6년에서 10년 된 주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오래되면 집값이 낮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맞아요. 당연한 걸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통계로 증명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떨어지는데 집값이, 그걸 한번 본 거지. 6년에서 10년 된 주택은 6년 이내에 지어진 집에 비해서 9% 더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중고 같은 거 가격 떨어지는 거랑 똑같죠. 그럼 가격이 감가가 얼마나 빨리 되는가, 그런 것들을 측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집에 올드한 거랑 침실,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 주택에 대한 연한, 약간 이게 배드제라는 뜻이야. 배드라고만 쓸게요. 여기는 침실수, 요거는 이제 굿이죠. 굿. 재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비재화가 있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거는 이제 함수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 보니까 밑에 그림에서는 이 주택이 오래된 거를 반대로 바꿔서
거기 보니까 수평축에 새로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축을 바꾸는 거야. 신식의 신식, 아무튼 새로운 정도, 이렇게 신식의 정도. 이것도 좋은 거잖아. 굿이잖아. 그러면 침실수도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곡선은 이렇게 다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고 다다익선 되니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효용함수 할 때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면 여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가. 그리고 소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효용을 증가시키는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여가가 되고 여기가 소비가 되면 둘 다 좋은 거니까 무차별 곡선은 이런 식으로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가 말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여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노동을 한다 할게. 여러분들은 노동은 이제 공부를 하고 할 수도 있겠지. 내가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이고요. 대신 노동이 줄면 일을 못 하니까 돈을 못 벌어. 근데 노동이라는 게 사실은 뭐 좋아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은요. 말 그대로 고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이거 하면 내가 대가로 돈을 받으니까 이제 사실은 참고 견디는 거지. 공부를 해. 공부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이게 뾰족한 학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대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유인 측면에서 한다고요. 이게 노동이야. 여기가 소비야.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효용함수가 이게 수평축이 여가 대신에 노동으로 바꾸고요. 노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비재 이렇게 하면 소비는 좋은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노동은 이제 이렇게 약간 배드재,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무차별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에 볼록한 정도는 다르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우리가 무차별곡선 살짝 볼 때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x 앞에다가 이렇게 제곱이고 y 이렇게 있다 합시다. 예를 들면 x가 지금 노동이야. 효용이 증가할수록 x가 증가할수록 효용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무차별곡선 한 개 대체로 해도 되는데 y로 그냥 살짝 정리하시게 되면 그냥 뭐 y로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효용이 빵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x랑 y로 하면 효용이 빵일 때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야. 효용이 빵일 때 효용이 10이면 그럼 여기가 10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효용이 20이면 그럼 여기가 21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혐오제라고 하는 비제화를 가지고 분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뒤에 거시로 가게 되면 이제 쓰레기 천지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실업. 쓰레기지. 실업률. 이게 높을수록 효용을 감소시키죠. 그다음 인플레이션. 높을수록 효용을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둘 다 비제화가 되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우하향하게 되는 거고 효용의 증가 방향은 반대가 될 거야. 이쪽이 실업률이라 할게. 인플레이션율. 여기 실업률. 그럼 뭐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복잡한 얘기는 아닌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효용함수 중에서 우리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배드제와 관련된 그렇게 혐오제 그런 게 존재할 때 무차별곡선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분석을 사용을 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121페이지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림 밑에 오래된 연한, 오래됐다, 감가상각됐다 뭐 그거 대신에 새로움 번역을 연한의 부재 이렇게 해서 오래되지 않음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재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소득과 예산 제약식을 한번 볼게요. 예산 제약식. 자, 이거는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우리가 x랑 y제를 바구니에 많이 담으면 효용이 증가하는데 경작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122페이지 가보시면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I를 소득이라고 할게요. 인컴이야. 소득이 만약에 1,000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1원짜리 1,000개를 가지고 내가 X제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라떼고요. Y제가 브리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X제에 구입을 하려고 해. X제에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있다 할게요. 이게 n가지로 하면 뭐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할 수 있는데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면 두 가지만 있다라고 표현하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X제 지출 얼마나 합니까? 그럼 야, X제 얼마짜리? 몇 개 샀니? 요거요. Y제는 얼마짜리? 몇 개 샀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제 가격이 200원이라 할게. 200원이고 Y제 가격이 100원이라 합시다.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요거 두 개, 재화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 소득 내에서 선택을 한다고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브리토랑 라떼 가격이 거기 있는데 뭐 책에서는 뭐 반대로 돼 있으니까 반대로 할게요. 책대로. 요게 Y제가 라떼인데 라떼 가격이 비싸고요. 브리토 가격이 X제 가격이 10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살짝 이렇게 보면 X제, Y제.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X제만 산다 그럴게. 그럼 Y에 빵을 집어넣어. Y제 하나도 안 사면 1,000원 가지고 X제 100원짜리 10개 살 수 있으니까 10 여기가 되겠지? 밑에 보면 A점이야. 요건 X제 10개 사고 Y제 빵개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Y제만 산다 할게. 그럼 X에다 빵을 넣으면 200원짜리 하는 Y제를 5개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5가 됩니다. B는 X제 하나도 안 사고 Y제 5개 이렇게 사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택 가능한 한 영역이 되겠죠. 물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점 A와 B 이외에 C점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점은 어떻게 돼? C점은 X제를 4개 샀어. 그럼 400원어치 썼지? Y제는 6개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3개죠. 3개 살 수 있겠지. 600원 남았으니까 3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의 소비 가능한 영역, 선택 가능한 영역, 예산 집합, 예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위에 1, 2, 3, 4 번호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번호를 매긴 거 한번 볼까요? 1번. 자, 각 재화의 가격은 고정돼 있으며 얘 고정돼 있는 거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야. 그 나중에 보겠지만 시장에서의 얘랑 Y 가격은 고정돼 있고 내가 막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래서 X제랑 Y제가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다음에 2번 소비자에게 쓸 수 있는 고정된 소득 액수. 소득도 고정을 할게요. 이것도 고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당분간 소비자는 저축을 할 수도 없고 차입할 수도 없다. 이게 고정돼 있고 질문 있습니다. 1,000원이 있는데요. 제가 X제랑 Y제에 돈을 썼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이거 다음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그걸 저축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X제를 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 가지고 물건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돈을 빌리거나 차입과 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차입과 저축이 없다. 이렇게 심플하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차입도 있고 저축도 있고 뭐 현재와 미래 소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예산장 나와 있고 그림 거기 나와 있는데 123페이지 가보시면 요거를 그냥 QX라고 쓰고 QI라고 썼는데 예산선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XY로 쓸게요. 이게 소비 가능한 영역은 얼마짜리 하는 X제를 그냥 QX로 쓸까 그러면 몇 개 사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샀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에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안이 내가 돈을 사용해서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실행 가능 묶음 이거 요 밖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선상에 있는 건 돈을 다 쓰는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X랑 Y의 가격이 지금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직선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걸 수직축 얘가
QY, QX 이렇게 표현하면 칠판에 저 그림이 수직축이 예로 돼 있으니까 QY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PY분의 PX에다가 QX 플러스 소득 I를 여기 보시면 PY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 간단한 예산선 알 수 있고요. 요게 바로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밑에 예산선의 기울기 나와 있죠?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거기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기울기는 뭐냐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저기 보시면 XJ 가격이 100원이고 YJ 가격이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XJ를 하나 담기 위해서는 XJ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YJ를 포기해야 되는데 YJ 0.5개 절반만 포기해도 된다. 예, 그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 124페이지 가볼게요. 기울기가 2분의 1 나와 있는 거 봤습니다. 자, 이게 내가 선택 가능한 예산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예산 제약에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볼게요. 우리 옛날에 계속 얘기했는데 수요 공급할 때 여기 뭐 Q라고 할게. QX X의 가격이야. 그럼 수요 곡선이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요게 변하면 수직축에 있는 X의 가격이 변하면 이건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요. 그 외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나 뭐 소득이나 뭐 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 얘기했을 거야. 지금 여기 앞에 고정이라는 말 잘 보이십니까? 여기 고정된 값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밑에 첫 번째 줄 상대 가격이 예산 제약의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상대 가격이 변하는 경우 X의 가격이 변하거나 Y의 가격이 변하거나 소득이 변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예산선 보면. 왜냐하면 저기 나와 있는 QX랑 PX 요거는 XJ랑 YJ 바구니에 몇 개 담을까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여기다가 X랑 Y를 몇 개 담을까는 선택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밖에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되나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오른쪽에 가볼게요. 그림이 3개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자, X의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요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YJ 가격으로 나눠주는 거야. 소득 1000원인데 여기 5개는 YJ 가격 200으로 나눠준 거니까 X를 안 사고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내가 소득을 가지고 X의 가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는 요거 PY분의 PX고요. 살짝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가 QX라고 하고 여기가 QY라 합시다.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기울기가 되는데 기울기는 뭐 마이너스는 뺄게요. 그래서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X축 절편은 소득 가지고 PX로 나누는 것이고 여기는 소득을 PY로 나누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다시 볼게요. 간단한 얘기죠. 원론에서 하는 얘기인데 X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여기는 X랑 가격과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영향을 하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쵸? X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 내가 X를 구입할 때 가격이 싸지니까 물건을 쭉 더 많이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기울기는 X의 가격이 하락하면 기울기는 완만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미치는 그걸 살펴보면 여기는 고정돼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기울기는 완만하면서 X축의 변수가 이렇게 되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됩니다. 위에 보면 A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재미난 게 얘가 뭐 50원으로 하락했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은 똑같아. 근데 여기만큼 상품의 묶음 담을 수 있는 상품 묶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설명하면 XJ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은 자, 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 소득이 이제 우리가 화폐로 나타낸 저기 보시면
1,000원 이렇게 있잖아. 이걸 명목소득이라 합니다. 명목소득은 고정되어 있으나 고정되나 구입 가능한 실행 가능한이라고 됐죠. 구입 가능한 소비 묶음이 증가합니다. 소비 가능한 묶음이 바구니에 물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품에 담을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양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실질소득 이렇게 얘기할 거야. 실질소득. 그러니까 실질소득이 리얼이죠. 레알입니다. 진짜 소득이야. 그리고 이거는 화폐로 나타낸 소득해서 이거는 노미널 명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소득은 그대로 1,000원인데 X의 가격이 싸지면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실질소득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것도 볼게. Y의 가격이 하락했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얘는 고정입니다. 고정이 되고 X를 더 살 수는 없고 얘가 이렇게 회전 이동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산선 B에 해당하는 거예요. X의 가격이 거기서 이제 그 비싸지게 되는 걸로 해가지고 표현했고 저는 싸진 걸로 표현을 했고요. 자, 소득이 증가하는 걸로 할게요. 거기서 이제 소득이 감소하는 걸로 했어. 근데 이왕이면 증가하는 걸로 하시죠. 자, 그러면 주의하셔야 될 게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만 증가해야 됩니다. X랑 Y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왜냐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인데 가격은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평행하게 이동한다. 뭐 그런 얘기들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를 책에는 너무 친절하게 막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림 이동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5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소득이 변하고 가격은 불변인 경우와 또 가격이 변하고 소득이 불변인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만약 여러분 이게 다 2배씩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2배가 됐어. 2,000원이 되고 X의 가격도 200원이 되고 Y의 가격은 400원이 되고요.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X 소득이 2배가 되고 X 가격이 2배가 되고 Y 가격이 2배가 됐어요. 그럼 이게 다 2 이렇게 2배 증가하면 2가 다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예산선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볼까요? 자, 그래서 가격과 소득이 모두 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가령 가격과 소득이 전부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예산선은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예, 뭐 그 정도만 보시죠. 자, 이게 이제 가장 표준적인 일반적인 간단한 예산선을 나타냈고요. 위에 예제가 있죠. 예제가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닌데 이렇게 스토리로 우리 책은 다 들어가 있어. 민준이 20달러 소득으로 개당 5달러의 비디오 게임을 대여하거나 1달러의 사탕을 살 수가 있다. 예산선을 한번 그려보고 등등등 하세요. 밑에 뭐 잘 나와 있는데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표준적인 예산 제약식인데 이거 말고 비표준적인 예산 제약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예산선의 기울기가 다 어떻게 보면 직선이라고 직선. 근데 직선이 아니라 굴절되고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볼게요. 127페이지 가봅시다. 자, 127페이지. 비표준적인 책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표준적인 예산선의 형태. 자, 거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그림 밑에 색깔 되어 있는 거 볼게요. 수량 할인 나와 있죠. 아니 거기 보시면 수평축은 P자고 수직축은 데이터입니다. 전화요금 데이터 관련돼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냥 XQX라고 하고 여긴 QY라 합시다.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자, 뭐 밑에 볼게요. 밑에 뭐 설명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아니 소비량이 일정 소비량을 더 쓰게 되면은 데이터 소비량이 거기 보면 600입니까? 더 쓰게 되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야. 가격을 할인해 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인해 주는 건 아니고 요거는 그냥 YZ 가격 할인해 주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변했는데 여기는 일정 수준만큼 소비를 했을 때 그 이후에 할인해 주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격 할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미만까지는 할인 혜택이 없어서 그냥 요게 되고,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예산선의 영역은 이런 식으로 굴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수량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네. 그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종종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수량 할인이고요. 수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량 제한. 아니 수량 제한은 거기 보니까 소비량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될 때 애플에서는 종종 고객당 한 개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폰의 양을 제한하거나 2차 세계대전에서 설탕이나 버터 같은 특정 재화 같은 경우를 소비할 수 없도록, 아니 마스크도 한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게 되면 이게 이제 비싸지는 거야. 이렇게 비싸지면 예산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더 이상 못 팔아 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수량을 제한하게 되면은 이렇게 600개 이상 더 이상 데이터를 쓸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뭐 거기까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또 많이 제가 보니까 뭐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요게 담배라고 할게. 담배. 이 담배 이외의 상품을 우리는 세상에는 다 두 개로 얘기할 거야. 복합제 이렇게 할 거야. 라면, 밥, 무슨 옷 이런 거 다 여기 있어요. 세상에는 과목이 두 과목밖에 없다니까. 무슨 과목? 경제학과 기타 과목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담배가 지금 내가 관심사라고 할게요. 그럼 담배 이렇게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요, 만약에 여러분 담배 가격이 여기 하루에 담배를 필 수 있는 양을 뭐 한 5가지, 뭐 5개 이렇게 제한됐다 합시다. 그러면 담배 가격이 이때부터 비싸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담배 가격이 비싸져.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담배는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5개 이상 못 사요 하게 되면 이 기울기가 요게 무한대 기울기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 기울기가 담배 가격 px, py인데 이게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수량 제한처럼 안 팔어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안 팔아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식당을 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식당 하면 이제 아예 금연 이렇게 써 있기도 해. 그건 아예 담배를 못 핀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식당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100살 이상만 담배 필 수 있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피지 마 이 얘기지.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지. 할아버지가 내가 올해 102살이야 하고 막 피면 뭐 막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했는데 100살 이상 이외에는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안 팔어. 다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수량 제한할 수도 있고, 법으로 해 청소년에게도 담배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가서 고등학생이 담배 하나 주세요. 청소년도 필 수 있잖아. 여기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물어봤더니 1억이요. 이러면 너한테 안 팔아 이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청 가격이 비싸다 이 얘기는 너한테 안 팔아 이 얘기랑 똑같아요. 물론 이제 드라마 보면 여기 있어요 하고 탁 이렇게 재벌 막내 아들이 막 이렇게 살 수도 있긴 한데 현실에서는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수량을 할인해 주거나 수량을 제한한다. 또 가격으로 설명하는 게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뭐 간단한 건데 예산선 우리 책 뒤에도 꼬는 거 나와 있거든. 예, 그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 밑에 효용과 소득 가격의 결합,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는 무엇을 소비할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잠깐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다시 지웁시다. 자,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만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소비자의 행동을 살펴볼 건데, 자, 우리 계속 얘기해요.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 이왕이면 자기한테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해서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거 밑에 이면에는 뭔가 희소성이라는 경작의 처음 출발 자체가 이거지.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네, 예산 제약이라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예산 제약 이렇게 해요. 요거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같이 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소비자의 최적화 문제라고 해놨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 경제학에서 언제나 최적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제약화의 최적화 문제다라는 첫 번째 줄이 있죠. 그런 표현 자주 쓰이게 되니까 그 표현 좀 보시고요. 괴짜 경제학 읽을 거리 한번 보실까?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아니 교통체증이 이온을 불러일으킨다? 이거 뭐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혼까지 이렇게 부추기게 되는지, 뭐 짜증이 나가지고 막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원론 수업할 때는 이런 괴짜 경제학 책 같은 거 그걸 이제 부교재로 해가지고 조발표 시키면 그것도 재밌거든.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거 해가지고 하면은 아니 이런 게 있었어? 뭐 등등 있는데 여기는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시험에 낼 거야. 시험에 낼 거야. 이제 시험에 막 내가 막 어렵게 미분하고 막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 교통체증이 왜 이혼을 불러일으키냐 하면은 뭐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뭐 이거 쓸 게 없고 막 소설 쓴다고. 짜증이 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뭘 던지고 하다가 맞고 피나고 병원 오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그 뭐 이걸 읽어봤나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레빗 교수의 뭐 이야기에 따르면 뭐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래서 점심에 어떤 다른 학교 간 다음에 거기 교수님하고 식사했는데 저는요 그냥 수업할 때 교과서 좋은 거 정해서요 거기 있는 거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그냥 수업해요. 읽을 거리도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안 읽어요. 안 읽는 거 저도 알거든. 저 같아도 안 읽었어. 그래서 저 같아서는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긴 하지만 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수업이 많고 이렇게 전산화돼 있지 않아서 출석도 대충 불렀거든. 이게 교수님들 중에서는 출석도 이렇게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어.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 은사님이 수업한 게 3학년 때 뭐 산업경제학 이런 거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 수업을 듣는데 이게 바글바글 한 거야. 한 100명쯤 있어. 교수님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출석도 안 부르시지.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을 딱 2번만 들어갔어요. 2번. 첫날 이게 뭐지? 수강 변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일 뒤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시험 범위가 어디지? 그걸 이제 하려고 하면 애들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수업은 이제 참관하려고 이렇게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뭐 내용이라는 게 다 암기해 가지고 이렇게 다 쓰면 그냥 되는 거니까 뾰족한 학점을 받았거든. 근데 지도 교수님이 대학원 갔을 때 이렇게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조교 뽑을 때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해서 막 해. 어떻게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가게 됐어요. 딱 보더니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책 보시다가 이렇게 눈을 탁 이렇게 뜨시면서 우선 첫 번째 그때는 이제 연구실 같은데 갈 때도 긴장하고 그렇지. 메일 쓰고 이런 것도 없지. 메일은 뭐 똑똑똑 하고 들어갔는데 딱 갈 때 급하게 밑에 거기 조교의 형님이 오라고 그래서 막 밥 먹다가 짬뽕 먹었어. 저 후문에서. 그러다가 짬뽕 먹다 말고 이제 그 호랑이 교수님으로 유명해가지고 여기서 야 빨리 오래. 그럼 예 하고 그냥 가는 거지. 빨리 이렇게 타고 왔지. 왔더니 지도 교수님 이렇게 하다가 넌 뭐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넌 뭐야 했더니 막 당황스러운 거야. 진짜 난 누구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교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딱 하니까 뭐 등등 이렇게 하다가 너 내 수업 들었냐? 이러더라고. 예 들었죠.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들었지.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 저도 그래서 요즘은 출석을 부르지 않는데 그 전에는 출석 부르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채점하고 엑셀로 성적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제 밖에서 나중에 언제 교수님 수업 들었네요. 그러면 대충 요즘은 이제 뭐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과 이름이 매칭이 안 돼서 그렇지. 이름은 들어본 적 있네. 얼굴은 본 것 같네. 뭐 이제 등등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교수님도 기억이 없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근데 아이고도 A뿔 받았습니다 하고 넘어가긴 했지. 근데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알아서 그냥 할 줄 알고 하는데 이 늘상 이제 평소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네. 그때 책을 사요. 이제 보통 이제 그때 책을 사서 수업을 안 들어갔는데 뭐 이게 듣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 수업은 이제 출석도 안 부른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랬죠.
이제 뭐 그때 책을 사서 이제 뭐 보는 거지.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 그래도 우리 한 뭐 한 150페이지까지는 시험 범위 되긴 하겠네. 그럼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때 이제 밤새워서 뒤에 연습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벼락치기를 하는데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 양이 많다? 그럼 뭐 삐뿔 받는 거고 미리미리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밤새워서 벼락치기 했는데 할만하다? 그럼 뾰족한 학점 받는 거고 뭐 이제 그렇게 되긴 했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온 교통체증이 이혼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뭐냐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은 이 뭔 얘기야 왜 이딴 문제를 내 하고 화를 내겠지만 왜 화를 내?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책에 있는 연습 문제 거의 한 90% 그대로 낼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많대요. 교통체증이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높은 목록 리스트 상단에 있대요. 베이징 얘기네. 교통 상황이 나쁘대요. 교통이 혼잡한가 봐. 다 대도시는 그렇죠. 자, 베이징의 교통체증은 세계에서 최악이래요. 두 번째 달러 보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동차 수요가 이게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에 따라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교통도 체증이 되고 교통이 체증이 되고 그리고 대기오염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대기오염도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가만히 이걸 두고 볼 수 없고 이거 좀 개입해야겠다 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 여긴 계획을 생각해냈대. 뭔가 봤더니 매달 발급되는 번호판 수를 제한하는 거야. 그치? 이게 수량 제한을 하는 거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번호판 수를 제한합니다. 제한을 했어요. 수량 할당 수량 제한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공식 번호판이 없는데 차를 운전했다? 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야. 물론 벌금 뭐 그게 이제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럼 이게 번호판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공급을 제한했단 말이야. 우리 의사 면허나 자격증 면허 제한하는 거랑 똑같아요. 택시 면허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 하면은 약간 시장의 원리에서는 가격 가지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사는 사람 나 그만큼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은 약간 시장의 원리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공정하게 하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이걸 엘로케이션 할까 했더니 거기 보니까 추첨이야. 복권처럼. 뭐 그것도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일 매달 열리는 복권에 의해서 추첨을 통해서 배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에 가볼게요. 이러한 거 납득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잘 작동됐을까? 아니라는 거지. 시장의 원리에 이제 부합하지 않으면 이게 다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경제학자라도 요거는 예견할 수 있었을 거래요. 새로운 번호판의 공급이 제한되니까 공급이 감소합니다. 제한했으니까 공급은 감소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지. 거기다 세 번째 줄 보니까 복권에 혹시 당첨될 경우 새 번호판은 낮게 이제 싸게 하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렇게 공급을 제한하고 대신 번호판 가격 올라가는 거 안 돼. 가격 얼마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낮아진 가격에 따라서 번호판을 원하는 소비자 수가 훨씬 많아요.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요 공급에서 한 것처럼.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당첨만 되면 그래도 대박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너도 나도 이 복권에 참여해. 이거 되팔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니까 당첨 확률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또 떨어지지. 확률이 하락하게 되고요. 네, 그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될 확률이 1907분의 1로 낮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 이걸 획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달러 암시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가격 통제했을 때의 부작용 본 거랑 똑같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암시장에서
비싸게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안을 찾겠지. 또 다른 대안이 뭐냐라고 하면 거기 볼까요? 다른 지역에서 차를 사서 베이징으로 가져온대. 그것도 이제 걸리면 벌금 내는데 뭐 그냥 뭐 피할 수 있으면 뭐 낼 만큼 벌금이래. 근데 그거 말고 다 불법이야. 암시장도 불법이고 다른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거 이것도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법적인 요 방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대. 뭔가 봤더니 번호판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냥 증여를 할 수 없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부부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결혼했어.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이 번호판을 당첨됐어. 그럼 이제 이걸 자기가 운전 안 해도 남자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혼을 통해서 아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번호판을 남편한테 주는 건 허용이 됩니다. 사람들이 번호판을 되게 절실하게 원했나 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글쎄 나와 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던 부부 중에서 일부가 이혼을 하기도 한대.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번호판 이걸 받으려고 우리 제가 당신의 번호판을 사야 되는데 그냥 막 사고 팔고 하기 어려우니까 결혼을 해서 받고 이제 번호판 받고 이혼하고 이렇게 이혼하고 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재미나네요. 그래서 번호판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여러 번 하게 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혼 이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약간 정부의 나름대로의 우리 본 것처럼 선의의 좋은 의도로 정책을 실시했는데 아니 이혼을 막 여러 번 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괴짜라고 하긴 그렇지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 최적화 문제를 볼 건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130페이지. 여기 내용은 사실 간단한 건데 너무 과하게 쓰여져 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제가 있고요. y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효용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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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있어요. U1, U2, U3. 자, 효용은 U1, U2, U3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예산 제약 내에서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XY의 앞에서 봤던 요 예산 제약식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요거 두 개를 짬뽕한 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 하에서 이 사람이 거기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거기 B점, C점, D점. 예, 이게 효용 극대화는 아니야. 왜냐면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A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점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U2, 여기가 U1. 거기 있는 2점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 점은 선택이 불가한 점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하면 선택 가능한 한 실행 가능한 예산선 내에서 요 비금친 영역이지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은 A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B와 C는 효용 극대화는 아니고 E는 선택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131페이지. 거기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뭐 별로 뭐 그닥은 그래요. 그래서 A점이 효용을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극대화하는 점이고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했어요.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어요. A 특성이지. 자, 접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하면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고요. 기울기가 같고요.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우리 MRS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X를 얼마나 당신은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PY분의 PX 요게 예산선의 기울기지. 요거 두 개가 같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거기 나와 있네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랑
예산 제약의 기울기 이렇게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는 둘 다 우하형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인데 빼버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우리 뭐라고 그랬어? MRS가 x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x제에 대한 소중한 정도, 약간 편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계 편익 느낌이고, 요거는 가격이잖아. 분자에 초점 맞추시면 이게 x를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y를 포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포기하느냐 이거니까 x제에 따른 소비를에 따른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고 이게 객관적인 가격,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바로 봤을 때는 x제 소비할 때 내가 이만큼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비용이고요, x제 소비할 때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만 할게. B점에서 볼까요? B점에서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야. MRS죠. MRS XY B점에서 살펴보는데 예산성 기울기가 이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빨간 색깔. 어느 게 더 커요? PY분의 PX인데 부등호가 왼쪽이 더 크다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물론 이것도 다시 바꿀 수 있어. 위치를 바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1원당 한 개 효용을 비교할 수 있죠. 얘랑 PY분의 MUY 해서 이렇게도 책에서는 이렇게도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돈 1원당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한 개 효용이 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보시죠. 아니 x제에 대해서 얻게 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큰 거니까 이 사람은 x제를 증가시키고 y를 줄이는 거야. 그러면 요걸 따라가는 거지. 예산선을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효용은 증가해요. 효용은 증가해. 더 나은 개선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B점에서는 내가 이러한 조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더 가면 다시 효용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저기 A점일 때가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밑에다가 한번 효용으로 그려볼까? 그러면 여기 X, 여기다 표현을 한번 해요. 여기가 X, 여기다 효용이라 할게. 여기 A일 때가 효용이 제일 높은 거야. 제일 높아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XA일 때가 그러니까 X가 점차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여기서는 X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감소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효용이 어떻게 돼요? 효용이 U2, 그러니까 U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거기 나와 있는데 131페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 132페이지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 MRS 계산에서 한계 효용 계산하는 거니까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적 선택점이 어떻게 되는가 끝에 결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 1원당 요거 같을 대로 표현한 게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자, 거기 한번 볼까? 133페이지. 자, 세 번째 줄에 볼게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등호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Y를 조정을 해요. 거기 보시면 나와 있네. XY를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균형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균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앞에 소비자 선택에 균형이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가 균형입니다. 그 상태가 그냥 제일 좋은 상태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x제랑 y제를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만한 유인이 있을까? 그게 없으면 그게 균형 상태인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B점에서는 xy를 조정하면 이렇게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균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걸 조정을 통해서 하다가 앞에서 본 것처럼 A점에 도달하게 되면 도달시
이게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라니까. 여기 제일 높은 상황이라니까. 여기서 내가 x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 효용이 떨어져서 나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달시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이 거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효용 극대화 함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요거 좀 하면서 뭐 마무리 짓고 또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